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빈자리가 별로 없네요. 그만큼 앞에 세 분 발제 내용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걸어왔던 길들을 저희들이 참고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잘 알겠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경남이라고 하는 경상남도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경상남도는 앞에 세 분이 포틀랜드, 빌바오, 말메가 하나의 도시라고 하면 포틀랜드를 예를 들면은 오리건주가 경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오리건주의 포틀랜드가 최대의 도시인데 우리 경남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 창원시가 최대의 도시입니다. 창원이 약 105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경남 전체는 인구는 344만 명 정도 됩니다. 오리건주가 한 410만 명이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18개의 시군이 있는데요. 이런 도시 지역들이 창원, 거제, 진주, 김해, 양산 같은 도시,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지역들이 있고 그 외에 농촌 지역도 꽤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경제 구조는 제조업이 약 4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 중에서 조선이 약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외 자동차와 금속기계, 항공 이런 분야들이 경남의 이제 제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전체 GDP가 약 107조, 지금 한 110조 가까이 되는데요. 오리건주를 찾아봤더니 28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구 규모나 이런 데 비해서 훨씬 경제적으로 보자면 1인당 GDP나 이런 게 큰 차이가 나는, 그게 아마 다음에 보시겠지만 경남의 제조업 침체를 주는, 경남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침체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도 계속 발전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7, 80년대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쭉 발전을 이어오다가 2010년 전후에서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실제로 제조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조선이 어려워지면서 경남의 전체적인 제조업 위기가 함께 왔습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도 지금은 미래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자동차도 협력업체들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기계, 금속도 함께 어려워지는 이런 연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경남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를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통계입니다. 제조업의 실직자 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순으로 보면은 2016년 8월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36만 7천 명에서 작년 8월에 3년 사이에 약 5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중에서 조선업 종사자들이 4만 4천 명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만 9천 명이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 4만 4천 명이 조선업 분야에서 실직을 하게 됐고,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보다는 낮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씩 쇠퇴되고 있다. 유일하게 하나 버티고 있는 분야가 전자입니다. 아까 포틀랜드의 나이키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남에는 창원에 있는 LG전자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LG전자가 작년에 전 세계 가전 분야, 백색 가전 분야의 매출과 순이익에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 분야는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나머지 업종들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함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어려워지니까요. 5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이건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인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10인 미만의 좀 어려운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거기서도 쏟아져 나온 실직자들을 다 합하면 훨씬 규모가 커집니다. 제조업에서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자영업으로 넘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치킨집 열고 그리고 가게들 열었다가 그 자영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기서도 함께 문을 닫는, 그래서 경남의 자영업 비율이 27%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가장 높을 때는 34%까지 비율이 높아집니다. 지금은 약 28, 9%대로 떨어져 있긴 한데요. 이 자영업 비율은 아마 여기 계시는 다른 해외 도시들의 비율보다 엄청나게 높은 비율일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는 20%가 안 되는, 자영업자 비율이 20%가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전국 평균이 25%고요. 경남은 그것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만큼 자영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남의 제조업의 위기도 있지만 이걸 조금 시야를 넓혀보면은 이 경남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지방이라고도 표현하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보자면은 서울을 포함한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하는 수도권의 일극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이 함께 어려워지고 있는데 수도권의 비중이 지난달로 인구 비중이 여기는 이제 49.8%로 나오는데 드디어 50%가 넘었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2,500만 이상이 이제는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 수, 부가가치 300인 이상 사업자 수, 어떤 통계를 갖다 대더라도 면적은 11%, 12%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인구부터 포함해서 사람과 자본 모든 것이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 일자리를 찾아서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 올라갑니다. 2018년도에 경남에서 순수하게 빠져나간 20, 30대 청년이 약 1만 명 정도 됩니다.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청년들이 서울로, 부산으로 빠져나가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대도시인 부산으로 나갔던 청년들도 결국에는 못 버티고 다시 서울로, 그래서 서울로 약 3분의 1이 가고 부산으로 3분의 1이 갔는데 3분의 1도 다시 서울로 가니까 약 절반 이상이 결국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청년들은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끼리 경쟁 때문에 힘들어서 서울의 출산율이 0.76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에,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협을 수도권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이대로 두고서 다른 지역들이, 특히 경남과 같은 서울에서 가장 먼 지역에 있는 우리 경남의 발전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런 수도권 일극체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우리의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재작년 7월에 취임을 했으니까요. 이제 1년 약 반 정도 경남도지사로서 도정을 해오면서 크게는 3가지 분야를 가지고 경남의 이런 위기를 극복해보자라고 3가지 분야를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도 역시 제조업이 여전히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제조업을 살리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우선은 이 제조업을 혁신해내고 새롭게 기존의 경쟁력이 떨어져가는 제조업을 생산성 높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추진했던 게 경제혁신 분야입니다. 두 번째로 제조업을 아무리 살려낸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이 경남이 갖고 있는 제조업은 정말 장기적으로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 경남의 각 도시들이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길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새로운 길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 행정이나 우리 도나 시장 군수가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우리 세 분께서 발제하신 데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는 민과 간이 함께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협의하고 합의해내지 못하면은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계속 발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는 경남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거다.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행정이 끌고 가는 시대를 이제는 마감하고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경남의 사회 혁신이 사실상 이제 출발해서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정 혁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치분권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앞에 새 도시 같은 그런 길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정부와 함께해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혁신의 방향입니다. 여전히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책임지고 있는 제조업을 기존의 제조업과는 다른 새로운 그 차원의 제조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부와 함께 스마트 혁신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조선은 우리 경남에 이제 한국의 대형 조선소 3개 중에 2개가 경남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왔던 거제시장 있는 거제시에 2개가 있는데, 조선을 포함해서 자동차, 기계, 그리고 항공, 전자산업까지 이 분야들이 여전히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그 혁신을 해내면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분야들입니다. 조선을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국내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선만 하더라도 지금 국내 한국의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친환경 선박 위주로 지금 세계 회사 기구가 LNG 연료 추진선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면서 LNG 선박에 대한 경쟁력이 한국에 있는 조선소들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LNG선의 수주는 거의 대부분 한국에 있는 조선소들이 지금 수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선업도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경쟁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단지 LNG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소 연료 선박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미래형 선박으로 혁신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 마찬가지로 다른 자동차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자나 항공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마트 혁신을 통해서 기존의 제조업을 이제는 좀 더 경쟁력 있는 제조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혁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요,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은 청년들이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들에는 청년들이나 지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잘 취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들까지 스마트 혁신을 이뤄내면, 그렇게 만든 기업들에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고용이 이루어지는, 청년들도 찾아가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혁신은 어차피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국제 포럼의 주제가 사회 혁신입니다. 그래서 사회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시민이 어떻게 하면 이 혁신의 주체로 될 것인가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남이 도가 18개 시군으로 나눠져 있고, 이 상황에서 도 차원의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계속 고민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건 여러 사회혁신 활동가나 마을 활동가들을 양성해내고,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얼마나 많이 양성하고 배출해내느냐, 그 활동가들이 각 시군, 도시들에 들어가서 실제 각 도시에서 그 도시의 사회혁신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도 차원에서는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를 갖추고 거기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혁신 프로세스를 도에서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경남도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가 청년 특별도를 표방을 했습니다. 청년이 떠나가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미래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에 있는 도시들이 기존에 있던 청년들은 머물 수 있어야 되고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어야 되고 도시에 있던 청년들,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으면 경남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특별도, 경남에는 청년들이 찾아오면 무슨 일이든지 하여간 청년들이 경남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자기들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정책들을 공무원들과 함께 실제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청년 정책들을 추진해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자리 프렌즈나 청년센터 그리고 취업 창업 관련해서도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도에 있는 18개 시군 중에서 시범적으로 가장 청년 친화적인 도시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함께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로 청년들이 찾아오는 건 그나마 그래도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는데 이 농촌 지역이 문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경남에 보면은 수도권이나 도시에 있던 청년들이 시골 농촌 또는 어촌으로 찾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남해 같은 경우에 남해에 가면은 판프라나 돌창고, 카카카 같은 이런 젊은 친구들이 실제 남해에서 자기들끼리 판프라 같은 경우에는 기농과 기촌하는 친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자기들이 스스로 하고 그리고 돌창고나 카카카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관련된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함안이나 통영, 거제 이런 쪽도 실제 도시에서 농어촌을 찾아온 청년들이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국은 청년들이 돌아와서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조업 혁신 과정에서 제조업을 스마트하게 전환시켜 나갈 때 청년들이 그 스마트 혁신, 스마트 공장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지역에 있는 제조업이나 기업들이 계속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 스마트 혁신을 통해서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의 인재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세 분께서도 쭉 발제해 나갈 때 보면은 그 지역의 대학의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경남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이나 일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경남에서 제조업 위에 새로운 창업이나 관광 문화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함께 그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우리 경남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대학과 지역에 있는 기업 그리고 각종 각 분야에 있는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의 대학을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을 작년부터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진주에 가면 LH라고 여기 우리 변창흠 사장님이 와 계시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축, 토목, 도시재생, 스마트 시티에서는 가장 규모도 크고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LH가 진주에 와 있는데 문제는 이 LH에서 인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갑니다.
좋은 인재를 뽑으려면 수도권 대학 출신들을 뽑아와야 되는, 그래서 지역 대학 출신들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뽑게 의무화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3%인가요 지금? 3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LH에 물어보면은 지역 대학 출신들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인재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LH가 진주에 있으면 진주에 있는 대학이 LH가 필요로 하는 가장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이 될 수 있어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주에 가면은 경상대, 경남과기대 같은 국립대가 있습니다. 국립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학들과 LH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대학 출신들이 LH가 필요로 하는 가장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지역에 혁신이 일어나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이번에 오신 우리 변창흠 사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의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변 사장님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LH뿐만 아니라 창원이나 김해, 양산 이런 각 지역의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학과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빌바오와 말메 사례를 우리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사실은 말메나 빌바오의 사례를 가장 그 중요하게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곳이 바로 경남에 있는 통영이라는 도시입니다. 통영시라고, 거제시 바로 옆에 있는 바다가 정말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내일 아마 모레 그 통영을 가시는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 같이 오신 분들께서 그 통영에 가면 여기가 조선소입니다. 통영에 있던 신화조선소라는 곳인데 이 신화조선소가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조선소를 여기 계시는 우리 변창흠 사장님이 계시는 LH가 정부와 함께 인수를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제 도시재생의 이게 뭐 정확한 조감도는 아니지만 이런 그 프로젝트 그 계획을 가지고 기존의 신화조선소 부지에 새로운 도시재생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통영시장님이나 그 관계자들이 오셔서 빌바오나 말미의 사례들을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걸 LH라는 기업이 혼자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통영시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도시재생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제가 들었던 발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방정부, 지방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저는 그런 길을 어떻게 함께 만들 건지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수도권 서울 지역에 이제 전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역에서 이 수도권으로만 사람이 몰려가는, 그리고 자본도 몰려가는 이런 구조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을 중심으로 부산, 울산이 지금은 인구로 보면은 약 동남권이 800만 명,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동남권은 서로 힘을 모아서 최소한 이 대한민국이 수도권만 유일한 그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수도권과 동남권이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다극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그런 취지로 만들어져 있고요. 경남이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관광이든 대중교통, 관광, 문화,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나갈 때 인근 지역에 있는 부산, 울산, 특히 부산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관광만 예를 들면은 경남만 찾아오세요라고 하면은 중국이든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경남만 가지고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경남을 묶어서 여수, 순천까지 함께 이
아름다운 바다와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이 지역을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중국 쪽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관광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이제는 한국에 오면은 서울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오면 서울보다도 훨씬 매력적인 도시가 있고 자연이 있는 부산 경남도 꼭 들렀다 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야 된다. 그게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의 핵심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꼭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오늘 제가 경남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경남은 이제 시작했고 이제 함께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늘 국제포럼을 만든 이유는 앞서 우리 포틀랜드나 빌바오나 말메가 벌써 10수년, 길게는 20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도시 재생과 그리고 새로운 지역 혁신의 길을 이제 시작하는 경남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길을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그 길로 가려면은 뭘 지금 고민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 것인가? 그걸 함께 찾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틀랜드 전 시장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타겟을 정하고 이런 과정을 쭉 설명하셨는데 야, 저걸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 경남에서는 그 프로세스를 실제로 그 프로세스 자체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오늘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빌바오나 말메에서 추진했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 좀 깊이 있게 충분히 듣고 그 과정을 그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년 동안 시장하셨는데 20분 만에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게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하고 같이 그런 길을 찾는데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